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거의 나으신 건가요? 예, 많이 나왔어요. 네. 덕분에. 언제- 청취자 여러분들도 걱정해 주시고. 언제 리그에 복귀하시는 거죠? 스트라이커로서. 리그에 6월 27일? 받으신 연봉이 있으니까, 네. 그렇죠. 예. 몸값을 예, 해야죠. 예, 예. 자, Groundhog Day. 네. 사랑의 블랙홀 함께 할 텐데요. 네. 93년 영화군요. 벌써 그렇게 됐어요. 20년. 21년 됐네요. 그러니까 작년에 사실 네. 20주년이었는데 제가 이번에 이 영화 다시 보면서 작년에 20주년인데 제가 다닌 잡지에서 뭔가 특집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잠시 했어요.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하는 영화인가요? 네, 뭐 처음에는 그냥 재밌는 영화네 하고 봤는데 볼 때마다 새로운 게 보이는 그런 영화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 영화를 선택한 또 하나의 이유는 이제 지난주에 오스카 시상식에서 그 빌 머레이가 오늘 소개해드릴 캐릭터를 연기한 배우죠. 빌 네. 머레이가 이제 지난 2월 말에 이 감독님이 타계를 했어요. 해롤드 레미스 감독이 타계를 했는데 이제 촬영상 후보들을 소개하다가 이렇게 언뜻 지나가는 말처럼 그 동료 영화인이고 친구였던 해롤드 레미스 감독을 보내는 인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그 시상식을 보면서 붙였는데 네. 이 영화는 이 해롤드 레미스 감독이 남긴 최고작이기도 해요. 근데 이 해롤드 레미스라는 영화인은 감독일 뿐만 아니라 직접 시나리오를 썼던 작가고 또 배우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배우로 나온 영화가 고스트바스터즈 아세요, 시장님? 빠바빠바. 예. 빠바빠. 고스트바스터즈. 따다다다다다. 따따따라따따따 예, 있죠. 진짜. 근데 이 1, 2편이 나오는 이제 당대 히트작이었었는데 네. 그 영화의 1편 각본을 썼을 뿐만 아니라 댄 아이크로이드하고 지금 이 빌 머레이하고 같이 삼총사로 그렇죠. 주연을 했었던 배우이기도 해요, 이 감독이. 그리고 왜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시장님이 어떤 코미디 얘기하다가 로버트 드니로 얘기하다가 애널라이즈 디스라고 마피아 보스가 네네네. 이제 정신치료를 받는 코미디 재밌었다고 언급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 영화도 해롤드 레미스 감독이 연출한 작품이에요. 이 사람이구나. 네. 저는- 얼굴 보시면 영화에서 잠깐 본 것 같은데 그런 기억이 나시죠? 아니, 고스트버스터즈는 생각이 나니까. 근데 많이 이제 나이가 그건 아주 젊을 때 찍은 예. 영화니까 그렇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전에 소개해드린 사고친 후회라는 코미디의 명작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주드 에파토우라는 코미디 장르의 신예의 후배 감독이죠. 이 감독이 이 해롤드 레미스에 대한 존경의 뜻을 표하는 의미도 있었겠죠. 자기 영화에 카메오로 이제 배우 출연을 시켰었어요. 해롤드 레미스 감독을.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또 얼마나 이 헐리우드에서 이제 사랑받는 많은 영화를 만들진 않았지만 그런 좀 짐작을 하실 수 있고요. 네. 한편 이 오늘 캐릭터 빌 머레이 배우, 이 배우는 뭐 여러분이 금방 얼굴을 떠올리실지 아닐지 제가 참 감이 좀 없는데요. 어떠세요? 빌 머레이 그럼 다들 아시나요? 제 나이는 알죠. 빌 머레이. 누가 로저 레빗을 죽였나 나오지 않았나? 네, 잠깐 나왔던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또 이제 전에 제가 맥스군 사랑에 빠지다라는 러쉬모어라는 원제를 가진 웨스 앤더슨 감독 영화 소개할 때 우리나라 비디오 출시 제목이 빌 머레이의 맥스군 사랑에 빠지다라는 좀 이상한 제목으로 이제 출시가 됐었죠. 맥스군이 아닌데 빌 머레이는 네. 그렇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미녀 삼총사에서 그 보스로도 나왔었고요. 그러네요. 예. 그리고 가필드 애니메이션 영화에서 그 고양이 가필드 목소리도 냈었고요.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 얘기하면 다 아시겠다. 그렇죠? 네네네네. 스칼렛 조한슨하고 이제 어떤 인연을 맺는 이제 나이든 중년 남자, 그러니까 도쿄의 호텔에서 우연히 만나는 그런 아저씨로 나왔었죠. 근데 네. 그리고 킹핀이라는 볼링이 소재인 코미디가 있었는데요. 네. 그 영화에서 이분이 이렇게 별로 수치 없는 머리를 역풍을 맞으면서 휘날리면서 볼을 굴리는 그 장면은 정말 제가 태어나서 코미디를 보면서 제일 많이 웃었던 장면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걸로 웃고 그러세요. 모르겠어요. 정말 참을 수가 없어요. 근데 네. 이 빌 머레이는 그 장면이 말해주듯이 본인은 전혀 웃지 않으면서 엄청 웃기는 그런 배우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이제 맞아요. 그런 배우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이 들기 전부터 이미 세상 일에 전혀 기대가 없는 얼굴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 배우가. 네. 그러니까 보통은 할리우드 스타들이 되게 젊음이 영원할 것처럼 그런 젊음의 영원함을 홍보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 빌 머레이는 젊을 때도 전혀 그렇지 않았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나이가 드니까 타고난 표정하고
얼굴이 어울리기 시작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 브로큰 플라워라고 이제 왕년에 만났던 여자들을 다시 찾으러 가는 이 어떤 영화에서도 이제 주인공으로 나왔었는데 네. 그 영화 보고서 그 어떤 평론가가 이런 말을 쓴 게 기억이 나요. 이 빌 머레이의 얼굴은 마치 죽을 벽에다 끼얹어서 그 죽이 흘러내리는 형상 같은 얼굴이다. 네. 그만큼 어떤 인생의 뭐랄까 그 덧없음 네. 같은 걸 잘 보여주는 이목구비를 가졌다라고 하는데 본인이 좀 기분 나빠. 예. 본인이 들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아이 절묘한 표현인데라고 네. 이제 밑줄 걷던 생각이 나요. 아무튼 재미있는 배우입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토크쇼를 하나 봤는데요. 이제 거기 모니먼츠맨이라는 최근 개봉작에도 빌 머레이가 뭐 맷 데이먼이나 조지 클루니하고 같이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빌 머레이가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 찍을 때를 이제 회고를 하면서 그 촬영 당시 일본에서 찍었잖아요. 근데 촬영할 때 이 빌 머레이가 일본어로 작업하기라는 그런 그 생활 일본어 책을 들고 다녔었대요. 그러니까 작업하기라는 건 여기서 이제 이성한테 이성을 유혹하는 그런 이제 그런 짧은 문장들이 적혀 있는 그런 이제 회화책인 여행자 회화책인 거예요. 그걸 들고 갔었는데 그래가지고 맨날 심심하니까 이 스시바 초밥집 같은 데 가서 앉아서 주방장한테 몇 시에 끝나요? 일본 말로. 그리고 내 차 뒷자리로 갈래요? 이렇게 그런 수작거는 얘기들 했대요. 그러면은 이제 일본인 주방장들은 너무 당황해하고 그러면서 그 생활 일본어 책 때문에 자기 인생이 풍부해졌다고, 자기는 그 책을 너무 사랑한다고 이제 그런 말을 하면서 내가 겁도 없었지 그런 사시미 칼을 든 사람들한테 그런 말을 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대단한 코미디언이죠. 예, 그리고 자기 인생도 약간 이제 영화처럼 예술처럼 살려고 하는 그런 영화인 중에 한 명이에요. 알겠습니다. 사랑의 블랙홀 노래를 한 곡 듣고 그러면 줄거리를 들을까요? 예, 이 사랑의 블랙홀은 이제 전제를 보시면 아시겠듯이 그 계속 같은 하루가 반복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하루의 시작이 항상 라디오 알람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라디오 알람이라는 거는 6시에 맞춰놓으면 6시에 라디오 FM이 딱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오프닝부터.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그 첫 곡으로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를 보는 동안 열 몇 번을 듣게 되는 곡이 바로 이 곡입니다. 소니와 쉐어가 부르는 I Got You Babe. 듣겠습니다. 듣겠습니다. 자, 이게 노래가 오래 못 가죠. 나중에 막 부시기도 하고. 그래도 다 그 다음날 되면 쌩쌩하게 또 나와가지고 우라통을 터지게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게 그 시계와 같이 있던 라디오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 예전에 있던 미제죠, 대부분 이렇게. 예, 아시죠? 이렇게 찰칵찰칵하고 이렇게 예. 그 탁구 점수 넘어가듯이. 맞아요. 그 반쪽에져서. 반이, 그렇죠. 그리고 옛날 공항에 가면은 왜 도착하는 비행기들 알릴 때 그런 식으로 전광판이 아니죠. 그런 기계식 그런 디지털이 아닌 거죠. 맞아요. 우리 주인공 빌 머레이 캐릭터는 그 피츠버그의 방송국에서 일하는 리포터로 일기예보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지금 맡고 있는 예보다 훨씬 능력 있는, 그러니까 아까운 인재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고 이제 말버릇처럼 더 큰 방송사로 옮길 거라고 하고 다니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시시한 업무 중에서도 스스로 최고로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뭐냐면 이 성촉절, 그러니까 그라운드 혹 데이라고 하는 그 지방 명절을 취재 가는 건데요. 이 그라운드 혹 데이는 뭐냐면 내용이 물론 양력이겠죠. 미국이니까 매년 2월 2일에 이 피츠버그가 있는 펜실베이니아주의 펑추톤이라는 마을 이름도 참 펑추톤이라는 마을에서 열리는 축제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우리나라 지금 경칩하고 좀 비슷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 그라운드 혹이라고 하는 뭐 비버, 두더지 뭐 이런 일종이 동면하던 구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와가지고 날씨를 봐서 이제 자기 그림자를 돌아보고 이게 길이를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직 겨울이 많이 남아 있어서 너무 자기 그림자 길이가 길다 싶으면 다시 굴로 들어가고 아니면 그냥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라운드 혹의 반응을 보고 사람들이 다 그 반응을 모여서 주시하면서 봄이다 아니면은 여러분 겨울은 6주 더 계속되겠습니다. 이런 예언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이 사람이 생각하기엔 너무 바보 같은 일인 거예요. 네. 근데 이 펑추토니 마을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관광 사업이고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난리법석을 피우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이 두더지 이름도 필이에요. 그러니까 필하고 맞아. 똑같아. 그래서 이거 보면 이제 우리 예전에 월드컵 때 승부 예언한 문어 폴이라는 문어가 있었잖아요. 네. 그 문어 생각도 나고. 그거 볼 때만 저는 숙회가 생각나가지고. 그 문어 죽었대요. 진짜? 네. 나이 들어서? 아니, 그 얼마 안 돼서 월드컵 끝나 너무 과로했었나 봐요. 뭐 잘못 먹었나? 그러게요. 그래서 어떻게 장례를 지낸지 모르고 숙회 장례를 지낸지 어떻게 되는지 근데 이 필의 출장에는 이제 신참 PD랑 여성 PD랑 카메라맨이 동행을 해요. 2명이. 근데 이 PD인 리타는 바로 앤디 맥도웰이라는 여배우가 연기를 했죠. 근데 이 PD는 필하고 성격이 정반대예요. 이 시니컬한 필하고는 반대로 상냥하고 긍정적이고 작은 일에도 행복을 느낄 줄 알고 이런 여자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도입부에 필이 일기예보를 했던 그 블루 스크린 있잖아요. 기상도 구름 그림 막 이런 데 앞에서 신기하다고 혼자 장난치면서 막 소녀처럼 재밌어하고 이런 장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걸 보면서 필이 뭐 저런 여자가 다 있어 이런 표정으로 이제 보는데 사실은 이 남자한테 결핍된 걸 다 갖고 있는 여자이기도 한 거죠. 이 여자가 앞으로 둘이 이제 엮이게 되겠죠. 당연히. 예. 그리고 필이 아무리 심술궂고 무례한 언동을 해도 리타는 싫은 티를 안 내고 이제 굉장히 사력 있게 잘 받아줘요. 그래서 이제 출장지에 이 세 사람이 도착을 해서 이제 두 사람은 좀 안 좋은 호텔에 있고 이 잘난 필만 좀 좋은 베드 앤 브렉퍼스트 이제 B&B에서 이제 6시 라디오 알람과 함께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 라디오에서 눈보라가 온답니다 하는 일기예보가 막 흘러나오면서 아까 우리가 들은 I got you babe가 흘러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제 1일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보게 되는 이제 변주가 되게 돼요. 계속. 근데 이 첫날 보면은 필의 성격이 고스란히 나오는데 이제 복도에서 어떤 다른 투숙객이 뭐 어디 가세요? 뭐 축제 보러 가세요? 하는데 되게 퉁명스럽게 대꾸하고 아침을 먹으러 내려와서는 이 B&B의 안주인이 잘 잤냐? 뭐 커피 마실래? 뭐 이러니까 에스프레소나 카푸치노 있나요? 하고 물어보니까 이제 그런 데는 주로 아메리카노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라고요? 그러니까 뒤로 돌아서서 당연히 없겠죠. 그런 단어는 알지도 못하겠죠. 이렇게 막 이죽거리는 거예요. 좀 시니컬한. 못됐어요. 그리고 오늘 체크아웃 하시나요? 그러니까 속으로 이런데 내가 더 머물릴 이유가 없지 이러면서 100%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단적인 장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남자의 면모는 뭐냐면 얼핏 보면 그냥 매너 있게 응대를 하는 척하면서 말 속에 가시를 심어가지고 자기가 상대방한테 품고 있는 경멸을 티를 내는 거죠. 근데 이 남자의 제일 못된 점은 제가 볼 때 내가 이렇게 무시하는 말도 당신은 알아듣지도 못하잖아라는 그런 은연중의 태도가 있어요. 그게 좀 더 못된 점이 그냥 보통 불친절한 사람들보다도 그래서 이제 숙소를 나서서 축제를 보도할 현장으로 가는 길에 이제 어떤 코스가 있는데 누구를 만나고 이게 똑같이 반복되는 거죠. 근데 첫 번째 만나는 게 이제 구걸하는 노숙자예요. 근데 이 노숙자도 이제 그냥 지나치죠, 당연히. 근데 이게 그냥 지나치면 좋은데 이 남자 나쁜 점이 뭘 줄 것처럼 주머니를 뒤지다가 쓱 지나가요. 실망을 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사람은 너 학교 동창이야 이러면서 네드라고 하는 중년 남자가 아는 척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지금 보험 세일즈맨이라서 이제 접근을 하는 무시하고, 거예요. 좀 무시하고 가진 방식으로 이제 앞으로 따돌리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길을 건너다가 이 얼음 물구덩이에 발을 빠뜨리게 되죠. 계속. 이제 이 모든 과정이 앞으로 여러분이 반복해서 변주를 하는 걸 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막상 두더지 필이 나오는 그 축제 현장에 도착해서는 정말 그 얼굴에 지겨움이 덕지덕지 붙은 표정으로 성의 없는 얼굴로 비꼬는 말투로 이제 보도를 하고 대단한 장관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를 하고 이제 됐다 집에 가자 그러고서 이제 피츠버그로 돌아가는데 웬걸 정말 폭설이 내려가지고 교통이 마비돼서 피츠버그로 돌아가지 못하고 다시 이제 백해서 이 펑추토니 마을로 숙소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 1일인 것이죠. 자, 이제 계속 반복될 거예요. 재밌게. 네. 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폭설로 인해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하룻밤 할 수 없이 더 잤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고서 눈을 뜨니까 똑같은 노래랑 똑같은 멘트가 라디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이거 시장님 저한테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뭐요? 잘한다 이거 해주세요. 왜요? 그러니까 이 뭐라 그러냐면 필이 그 똑같은 노래를 듣고서
아휴, 잘한다. 어제 테이프를 또 트냐? 이러는 거예요. 라디오에서 녹음한 거 트는 줄 알고. 근데 왠지 저는 시장님이 잘한다. 이게 너무 어울리는 것 같아서. 잘한다. 아유, 그래요. 이런 느낌이군요. 예, 잘 자요. 어제 튼 걸 또 틀었어, 라디오에서. 예, 그런 거예요. PD가 까먹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무능력하고만. 그런 식으로 무시하면서. 근데 창문 밖을 보니까 폭설의 흔적도 없어요. 어제 분명히 폭설 때문에 집에 못 갔는데. 그리고 내려가니까 호텔 안주인도 똑같은 멘트로 인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놀래서 필이 혹시 데자뷰 있으세요라고 아세요? 라고 물어보죠. Do you have 데자뷰? 하고 물어보니까 이 안주인은 데자뷰가 무슨 프랑스 음식 이름인 줄 알고 글쎄 메뉴판에 한번 볼까요? 라고 이제 응대를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점점 세상이 미쳤나 싶어서 어제도 마주친 행인한테 혹시 성촉절이 그라운드호크 데이가 1년에 한 번이 아니냐고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그 현장에 도착해서는 PD 리타한테 나 한쪽 뺨 좀 세게 때려봐 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게 때려달라고 하니까 아무 주저도 없이 따귀를 날리는 걸로 봐서 그간의 우라통이 느껴지죠. 그리고 옆에 서 있던 카메라맨이 혹시 반대편 뺨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얘기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불길한 예감은 늘 적중하죠. 그래서 제 2일뿐만 아니라 이튿날도 그 다음날도 계속 성촉절이 이제 반복이 되게 되고 필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아무 기억이 없어요. 첫날이에요. 첫날. 그렇죠. 근데 필만 이 모든 걸 기억하고 영구 반복되는 시간들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리타한테 고백도 하고 도움을 청하고 그래봤자 소용이 없는 게 그 다음날 되면 다 까먹는 거죠. 리타는. 도움을 줄 수가 없고. 그래서 보면은 원래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코미디예요. 그러니까 원래 반복은 코미디의 요소죠. 그렇죠. 반복은 코미디의 요소죠.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네. 그 반복이에요. 네, 죄송해요. 그러니까 어떤 걸 반복하느냐는 되게 중요하죠, 코미디에서. 언젠가 라디오에서 제가 이걸 한번 듣고 꼭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 또 하면 웃길 거예요, 아마. 반복은 코미디의 요소죠. 웃기잖아요, 벌써. 근데 이 남자가 막 불평을 해. 하필이면 이날이 반복돼. 내가 옛날에 버진 아일랜드에 놀러 가서 어떤 여자를 꼬셔가지고 하룻밤 원나잇 스탠드를 한 날도 있었는데 그런 날이 반복되면 좀 좋냐. 뭐 이런 얘기를 해주고 나중에는 뭐 이제 동네 백수들하고도 친해지고 막 이래가지고 동네 볼링장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백수들한테 백수인지 아직 모르면서 제가 지금 무책임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좀 약간 심심해 보이는 아저씨들한테 당신이 만약 한 장소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하고 매일매일이 똑같고 무슨 행동을 내가 하건 달라지는 게 없다면 어떻겠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이렇게 듣고 있다가 내 얘긴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영화의 포인트인데요. 이게 아주 마법적인 사건 같이 판타지 같지만 사실은 모든 인간이 처해 있는 실존적 조건하고도 통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 대체로 우리가 똑같은 하루가 반복됐어라고 느끼잖아요. 똑같은 일주일이 반복됐다라고. 그래서 이 상황에 이 초현실적인 상황에 대응하는 필의 반응이 과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당연히 충격이겠죠. 가지고 이제 뇌 사진도 찍어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자기가 누리는 어떤 장점을 아주 세속적인 이익을 취한 악용, 방탕하게. 그래서 어떤 예쁜 여자한테 접근해서 신상 정보를 알아낸 다음에 그 다음 날 원래 알고 있던 것처럼 그렇죠. 이제 그런 연기 정말 잘하죠. 유혹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일이 없으니까 뭘 해도 되잖아요. 막 프로포즈 막 해요. 그럼 여자 감동하잖아요. 근데 책임질 필요가 없잖아요. 내일 되면 까먹을 거니까. 그리고 또 뭐가 좋겠어요.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실 숙취가 없다는 거, 내일 아침에. 막 마시고. 단 거, 기름진 거, 콜레스테롤 걱정 진짜 안 많이 하고, 먹는 거. 잔뜩 먹고, 뭐, 흡연, 음주운전 다 해보는 거죠. 그러다 이제 권태의 시기도 와요. 이 남자한테 세상이 이미 본 영화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자살 시도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다가 이제 너무 절망스러우니까 이제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살 시도도 다 해봐요. 뭐, 독극물, 뭐, 감전, 목매달기, 그렇죠. 욕조에서 토스터 넣기 뭐 이런 거 이제 다 해보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한량 없이 많은 시간 속에서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제 리타를 지그시 쳐다볼 수 있는 시간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리타한테 진지한 관심을 갖게 되고 이제 그녀한테 정말 이제 진심 어린 사랑을 품게 되죠. 그래서 완벽하게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정보도 알아내고 이상형에 또 시간 많으니까요. 그래가지고 또 그녀가 좋아하는 프랑스시도 암송하고 이러면서 접근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넘어지는 이 사람 실수하는 게 뭐냐면 내일이 없으니까 오늘 안에 그 여자하고 사랑의 결실을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남자들이 그렇죠. 생각하는 사랑의 결실이라는 게 이제 같이 침대로 가는 건데 여자 입장에서는 이 남자가 이걸 모두 작전을 짜가지고 의도적으로 나를 이런 그렇지. 식으로 올가웃구다라고 생각하고 화를 내고 나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도 제대로 안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자살 시도 2단계로 넘어가게 되고 이제 그러다가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사실까지 발견하고 나서 이 어떤 수를 써도 벗어날 수 없는 이 상황과 당면에서 그러면 나는 진짜 이 영혼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 영원한 시간을
그러면서 이제 이 남자가 다다르는 결론은 눈앞에 어떤 유리함, 불리함 이런 게 아니라 진정으로 행복한 길을 찾게 되는 시행착오 끝에 찾아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리타에 관한 자기 감정이 진실한 거니까 내일이면 이 여자가 까맣게 잊어버릴 거 알면서도 지금 이 순간에 자기의 진실에 충실해서 고백을 해요. 나는 당신 나한테 지금 너무 소중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매일 아침 제로 상태에서 담담하게 시작을 하는 거죠. 첫 키스만 50번째가 자꾸 생각나는데요. 시장님이 잊지 못하는 영화죠. 예. 그리고 동료한테 이 순간에 친절하게 하고, 일을 성실하게 하고, 그리고 배울 수 있는 걸 다 배워요. 피아노, 외국어. 시간이 많으니까. 나중에 얼음 조각도 해요. 얼음 조각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어느 식당에서 어떤 노인이 목에 뭐가 걸리고, 나무에서 아이가 떨어진다는 걸 아니까, 그때 딱딱 맞춰가지고,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반복될 건데도, 지금 이 순간 내가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이게 잘 사는 길이고, 내가 행복한 길이라는 걸, 이 이기적인 남자가 발견하는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영화를 보면서, 이 남자가 몇 달을 이 펑츄톤이 있었는지, 아니면 수천 년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거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이 남자 신과 같은 상태에 이르는 거죠, 지금. 그렇지. 그러면 자기한테 매일 아침 구걸하던 그 노숙자 노인이 죽어가니까 응급실에 데려가고, 거기서 또 그 남자가 깨닫는 건 자기가 어떻게 해도 죽음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도 이제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재밌는 게, 그 나무에서 떨어지는 아이를 맨날 받아주면서, 하는 말이 그래요. 딱 받아주면서, 애가 이렇게, 살아난 아이가 막 달려가니까, 자식 생전 고맙단 말 한 번을 안 하는구나. 내가 수천 번을 그러셨는데,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런 무한한 시간으로 얻은 자신의 이제 능력들, 경험들, 예지력 이런 것들을 다른 인간하고 나누게 되는 거죠, 필이. 내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지금 열심히 사랑하고, 근데 이 마법이 풀리는 건 많은 할리우드 영화가 그렇듯이 진실한 사랑, 겨울왕국도 그랬지만 액트 오브 트루 러브 이걸로 풀리게 되죠. 그래서 리타가 이제 필한테 진심으로 이끌리고 마침내 옆자리에 누워서 같이 잠든 그런 이튿날 아침에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녀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죠. 근데 이 대사가 너무 명대사인데 그 여자한테 말해요. 당신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라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그리고 오늘은 말이죠. 드디어 내일이에요. 오늘은 내일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요. Today is tomorrow.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벗어나고 싶어도 구질구질한 마을인데 우리 이제 여기서 살아요. 라고 이제 여자한테 얘기하고 집부터 알아봅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로맨틱하죠. 네. 또 로맨틱은 또 이때는 또 끝까지 가주니까 로맨틱한 영화이면서 굉장히 철학과 교재로도 쓰이는 영화예요. 이제 그런 이유는 이따 캐릭터 설명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그게 Act of True Love일 때 풀렸으니까 다행이지. 네. 예를 들어. 되게 엉뚱할 때 풀렸으면 어떡해. 죄를 지어서. 네, 그리고 막 유치장에 들어가서. 그러는데 그 다음날 이제. 재판이 열리는 거. 그러니까. 그럼 이제 짜증나는 거죠. 모든 건 타이밍입니다. 그렇죠. 네. 네. 사랑의 타이밍이죠. 네, 사랑의 블랙홀이 아니라. 네. 자, 노래 듣고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거죠? 제가 요즘 좋아하는, 자주 듣고 있는 켄트라는 스웨덴 밴드의 곡을 골랐어요. 이스마엘이라는 노래입니다. 네, 듣겠습니다. 자, 캐릭터 얘기해야죠. 네. 아까 제가 줄거리 설명하다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린 대사가 있었죠. 만약 당신이 한 장소에 붙들려서 같은 일상이 반복되고 당신이 어떤 일을 자유의지로 하든 간에 달라지는 게 없다면 이란 질문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우리 모두가 가끔 느끼는 상황이기도 하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어나서 거의 반만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쭉 하루를 운영하기 위해서 밟는 절차들이 있거든요. 네. 씻고 이렇게 메시지 확인하고 이런 것들이요. 근데 그런 얘기들, 그런 모티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모든 인간이 자기 상황으로 환원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아주 근본적으로는 이제 필의 이야기는 이 사랑의 블랙홀은 스크루지 같은 얘기죠, 사실은.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제 세상을 달리 보게 되는 얘기잖아요.
좀 웃긴 얘기가 생각나는데 지금 이건 넘어가고 일단 네. 그런 영화들이 꽤 있었어요. 이런 시간을 조작하는 걸로 슬라이딩 도어스 같은 영화도 예전에 이휘재 씨가 했던 그래. 인생 그렇죠. 갈림길에서 이런 결심했어. 선택을 저런 그래 결심했어. 그거죠. 뭐 그런 인생 극장 인생 역전. 그래서 A를 선택할 때 B를 선택할 때 결과를 다 보여주는 영화가 슬라이딩 도어스였고 아주 기본적으로 백 투 더 퓨처. 그럼 2부터 그런 얘기였죠. 나비 효과 같은 영화도 있었고요. 근데 처음에는 이 사랑의 블랙홀도 그런 그때 그랬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에서 착안을 한 인과관계를 조작하는 플롯에 기댄 코미디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그거는 세부적 재미로 이제 초반에 그치고 이제 그보다 더 큰 문제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가장 충실하게 현재를 살 것인가, 결과에 관계없이, 그리고 타인과 어떻게 하면은 관계를 맺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반복을 통해서 어떤 함정을 피하고 어떤 열매를 이렇게 싹 따먹느냐 이런 무엇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의 문제가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제하고 통하는 게 얼마 전에 개봉해서 굉장히 많은 관객들이 보셨던 About Time이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네. 리처드 커티스 감독의. 그 영화를 보다가 제가 사랑의 블랙홀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무려 한 20년 후에 나온 영화지만 주제의식은 사실 비슷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About Time에. 이 About Time에는 어떤 가문의 남자들이 원하면은 시간을 막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태어나거든요. 이제 21살 때부터인가. 근데 그때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한번 그 시간을 되돌릴 수 있을 때 네가 그날 내린 결정들을 바꾸지 말고 그대로 했던 거 그대로 한번 정확히 하루를 한 번 더 살아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아무것도 다른 선택을 하지는 않았지만 다를 거라고. 그건 뭐냐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긴장이 덜해져서 어느 하나하나의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그 순간들을 음미할 수 있게 될 거다. 훨씬 행복한 하루일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좌회전할 걸 우회전 하지 말고, 어떤 사람한테 다른 얘기를 하지 말고, 똑같이 하면서 한번 느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체험해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게 바로, 사랑의 블랙홀의 얘기를 조금 더 가벼운 버전으로 바꿔놓은 얘기라고 할 수 있고요. 스크루지 말씀드렸지만, 필은, 그러니까 시지푸스의 신화가 있잖아요. 네. 그 신화 속에 시지푸스하고 같은 운명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지푸스는 어떤 큰 돌을 언덕 정상까지 굴리면 그게 다시 다시 굴러 올려야 되는 그런 아주 똑같은 노동과 똑같은 고통을 반복하는데 정점에 이르면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천형을 받은 사람의 이야기죠. 근데 우리가 이 얘기를 이제 철학적으로 잘 생각을 해보면 반복이긴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정확히 똑같은 시간의 반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이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돌을 굴러 올리는 데 있어서도 약간 다른 경로를 할 수도 있고, 이 필의 하루도 처음에 알람이 울리고 호텔 식당으로 밥을 먹으러 내려가는 건 똑같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다음날 이 사람이 굉장히 다르게 살잖아요. 하루하루를 다 다르게 살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변이의 반복인데 중요한 건 그렇다고 해서 그 전날보다 오늘이 꼭 나아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인간이 이런 상황을 감당함으로써 특정한 목표에 의해 왜곡되지 않는, 그 목표를 내가 충족시키면 행복하고 그게 미달하면 불행해,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목표에 의해서 가치가 매겨지지 않는 아주 순수하게 능동적인 삶과 아주 순수하게 삶을 긍정하는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철학자들이 할 수 있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생이 어차피 영원한 반복이라는 사실을 긍정을 하면서 이제 그걸 견디는 인간이 진짜 성숙한 인간이다. 이제 그런 결론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필 같은 경우에는 이 성숙이라는 과정이,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성장담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이 필의 경우에는 질적인 변화가 어디서 오냐면은, 자기한테만 관심 있던 남자가 타인한테 관심을 돌리면서 이제 질적으로 도약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여성적인 면을 개발하면서 이 삶이 나아지기도 해요. 그리고 바로 이 리타라는 여자는 로맨스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이제 필의 이상적인 자아이기도 한 거죠. 그 사람의 평생을 거쳐서 이제 찾아 헤매야만 했던 그런 얼굴을 이제 어떤 여성으로 뭉뚱그려 놓은 게 리타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 속에 갇혀 있는 인간이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미치는 방법이 있겠죠. 이게 그렇죠. 뭐야? 미치는 방법. 두 번째는 계속 불만을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불만족스럽게 사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긍정을 하는 거죠. 그 긍정을 하고 이게 바로 이제 필이 선택한 이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네 번째는 필도 2단계로는 안 나간 건데 이 영원한 반복이 계속되길 바라는 거예요. 이제 긍정한 나머지 이게 바로 니체가 말한 초인의 상태거든요. 예. 근데 이제 거기까지 가면 대중영화가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대중영화는 그 전 단계에서 그렇죠. 끝내야 3단계에서 거기서 행복하게 마무리가 되는 게 그렇죠. 근데 마무리가 안 됐다고 생각해도 상당히 되게 예. 그냥 그 삶을 그때 아까 수천 년일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네.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런 얘기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무시무시하게 수천 년이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거의 호러죠. 그러니까 그렇죠. 수천 년이라고 안 나오는데 영화를 보고 생각해 보면은 그럼 얼마를 있었던 거야 이런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갑자기 막 재즈 연주를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다 속속들이 알고 예.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사에도 나오지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필이 전 신이에요.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신도 이런 상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러니까 이 세계에 너무 오래 있고 인간 하나하나를 하도 오래 지켜보는 바람에 왜냐면 우리하고는 다른 시간을 살 테니까요. 그렇죠. 레벨이 다르죠. 그러니까 너무 오래 있으니까 모든 걸 알고 인간 세상에 대해서 권태에 빠져 있지 않을까 신이. 그러니까 연민도 아니고 이제는 이제 연민도 그냥, 아니고 예. 아무것도 막지도 않고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걸 막지도 않으시고 뭐 이런 게 이제 신의 상태가 아닐까 싶고 사실 그 아까 말씀드린 4단계가 바로 신의 단계니까 이제 필은 3단계에서 정지된 그런 캐릭터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오랜만에 다시 보고 싶네요. 이거 그거 콕 TV 있을까? 있으면 좋겠네요. 예, 그냥 DVD는 나와 있거든요. 찾아서 보고 싶은 영화네요. 그리고 이 영화 뒷얘기 재밌는 건요. 네. 실제로 영화 찍을 때 이 그라운드 혹이 두더지가 빌 머리를 물었대요. 근데 한 번 아니고요. 2번 물었대요. 왜? 말씀드렸잖아요. 반복은 코미디의 요소입니다. 웃기려고? 농담이에요. 에이. 이 사진 웃기지 않아요? 아니, 두더지가 문 건 사실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코미디를 위해서 두더지가 물었다는 게 농담이라는 거죠. 이 사진 좋아하실 것 같아서. 아니, 두더지에게 마이크를 들이대고 있는 정말 짜증이 난 표정의 벤요레이. 그 사진 어디서 났어요? 저도 보내주세요. 아니, 저 못 봤는데. 네이놈의 이미지 찾다 보면 영화로 들어가서. 속에 저런 게 있었구나, 장면이. 아무튼. 네, 마치 It's a Wonderful Life나 러브 액츄얼리처럼 크리스마스나 이럴 때도 계속 반복해서 보게 되고 그런 명절이 크리스마스 영화는 아닙니다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분 좋은 영화 듣기만 해도 좋은데요. 네. 그러면 보내드리면서 해롤 레미스 감독도 있고 하니 네. 레이 파커 주니어가 한 고스트버스터즈를 들으면서 예, 신나겠다. 네, 좋아요. 예전에 배철 선배님이 방송에서 네. 해주세요. 네, 배철 방송에서 음악이 더 대단하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 영화 기억나십니까? 하면서 이건 딱 들으면 고스트버스터즈라고 딱 듣는 순간 네. 전체가 펼쳐지는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그걸 차에서 듣고 우리 DJ는 참 멋있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네, 다음 주에는 네. 천하장사 마돈나 갖고 찾아오겠습니다. 자, 광고 듣고 레이 파커 주니어의 고스트버스터즈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